노부부를 쫓아낸 호텔 며칠 뒤 그 호텔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정문 앞 밤 10시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회전문 밖으로 떠밀려 나온 노부부는 순식간에 차가운 눈발을 맞았습니다. 저희 예약 분명히 했는데요. 아내 박순자 68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닫혀가는 유리문 너머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지배인 강민석의 차갑고 비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약 확인이 안 되는데 어쩌라고요? 여기가 무료 숙박소인 줄 아십니까? 그 차림새로 우리 호텔에 들어오시려고? 직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순자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남편 김태준 72세은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내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흐느끼며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보.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겼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발 속에서 두 노인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의 따뜻한 불빛과 대조적으로 그들이 걷는 길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발걸음에는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확고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지역으로 축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결혼 45주년 기념으로 처음 와보는 고급 호텔이네. 태준과 순자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이어진 샹들리에 우아한 피아노 연주.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30년간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딸이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맞아 정성껏 예약해준 선물이었습니다. 어머, 여보, 저기 봐요. 분수대까지 있어요. 순자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태준도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참 효자네. 이런 곳까지 예약해주고. 하지만 프론트에 다가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두 사람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준의 낡은 점퍼, 순자의 20년 된 핸드백, 시골에서 신고 온 운동화.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태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태준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 내역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요. 저희 딸이 분명히 예약했다고. 순자가 핸드폰을 꺼내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여직원은 확인서를 대충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뒤쪽으로 물러나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지배인 강민석이 걸어왔습니다. 40대 초반 반질반질한 양복에 거만한 표정. 무슨 일입니까? 이분들이 예약했다는데 시스템에 없다고 하시네요. 강민석은 노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인서 좀 봅시다. 태준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강민석은 화면을 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거요? 이건 스탠다드 룸 예약이네요. 그런데 오늘 만실입니다. 만실이라뇨? 그럼 예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약 시스템 오류로 자동 취소됐나 봅니다. 할 수 없죠 뭐. 강민석의 말투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은 없나요?
저희가 다른 방이요? 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있긴 있죠. 프레지덴셜 스위트? 하룻밤에 500만 원인데 결제하시겠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커플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옷차림으로 여기 온 거야? 완전 민폐네. 분위기 깨잖아. 순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주는 아내를 감싸며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분명히 예약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확인은 무슨 확인입니까? 시스템에 없다는데. 강민석이 팔짱을 끼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호텔은 고급 호텔입니다.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손님 선택도 중요하거든요. 그 말에 순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여기는 격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차림으로 오셔서 우리 호텔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강민석이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옆에 있던 벨보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정말 웃기네.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거야?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호텔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아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세요. 여기는 당신들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니까. 그 말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가 비틀거렸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롱 섞인 시선들 속에서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밤 7시 30분 호텔 정문 밖.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순자는 호텔 차양 아래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태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우산을 꺼내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산살 하나가 부러져 있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고장났네.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주는 우산을 기울여 아내 쪽으로만 그늘이 지도록 잡았습니다. 자신의 어깨는 눈을 그대로 맞으면서 여보, 당신도 들어와요. 괜찮아요. 나는 튼튼하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텔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순자의 눈에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에요. 순자가 울먹였습니다.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마주봤습니다. 여보. 그가 순자의 얼굴에 묻은 눈송이를 손으로 털어줬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 본질을 보는 사람.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예요.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부류로 살아왔잖아요. 태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분해요. 너무 억울해요. 나도 그래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순자가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뭔가 생각이 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불어왔지만 태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백오피스.
강민석 지배인은 사무실에 돌아와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후유, 오늘도 한 건 처리했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예약 관리 시스템이 떴습니다. 김태준 이름으로 검색하자 예약 내역이 나왔습니다. 예약 상태 관리자에 의해 수동 취소됨. 취소 시각 당일 오후 6시 45분. 취소자 강민석. 그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쯧쯧,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호텔에 오면 안 되는 거야. 옆에 있던 프론트 직원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배인님, 그래도 그분들 예약은 정상이었잖아요. 고의로 취소하신 건 그게 뭐 어때서? 강민석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호텔 이미지를 생각해야지. 저런 사람들이 로비를 돌아다니면 다른 VIP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호텔 등급이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건 김대리, 자네 아직 이 바닥을 모르나 봐. 호텔은 이미지가 전부야. 돈 많은 손님들은 분위기를 사러 오는 거라고. 강민석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저런 촌스러운 노인네들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면 VIP들이 불쾌해한다고. 그러면 우리 평점이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져. 그래도 정당한 예약인데 취소하시면. 됐어. 이 얘기. 강민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이 뭘 어쩌겠어? 항의하러 본사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 가서 욕이나 하다 말겠지. 그는 파일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저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야. 맨날 이상한 사람들이 예약해서 오는데 내가 다 필터링하는 거라고. 김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배인님 자주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게 다 호텔을 위한 거야. 나 덕분에 우리 호텔 등급 유지되는 거라고. 강민석은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김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밤 11시 태준과 순자의 집. 두 사람은 눈 덮인 작은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반겼습니다. 휴, 이제야 집이네. 순자가 코트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모든 것이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물 끓여서 차 한잔 할까요? 순자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세요. 태주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테이-전, 이그제겨티브 더렉터. 순자가 찻잔을 들고 돌아와 그 수첩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여보, 그거 오랜만에 보네요. 응. 태준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명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국제금융기관 회장, 대기업 총수, 해외 투자자들의 명함. 모두 태준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 설마 그분들한테 연락하려고?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준은 30년 전까지 국제금융기관의 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를 열어 평범하게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 명함들을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잖아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왜요? 오늘 그 호텔에서 단순히 우리만 모욕당한 게 아니에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거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미 많았을 겁니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당신을 울린 사람들이에요. 태준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당신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움직이겠습니다. 태준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거실의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순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계란을 뒤집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젠장.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평소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준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그녀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접시를 탁탁 놓는 소리가 컸습니다. 여보, 화났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식탁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화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을 살면서 그런 모욕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옷이 낡아서? 그게 죄예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 호텔 예약해줬는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여보,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침착해요? 순자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화 안 나요? 분하지 않아요? 화나죠. 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많이 화났어요. 당신이 우는 걸 보니까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잠잠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순자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당하게 해줘야 해요. 아니, 더 크게 당하게 해줘야 한다고요. 태준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요? 응. 어젯밤에 수첩 꺼낸 거 봤죠? 봤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30년 전 명함들인데.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보, 나 믿어요?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그 눈빛.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그 눈빛. 믿죠? 당연히 믿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줘요. 태준이 아내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일주일? 응. 그 안에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태준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호텔에 갈 겁니다. 또 가요? 왜요?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요.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설마. 천천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전화 좀 해야겠어요.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 밥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 진심이구나.
오전 10시 서재. 태주는 서재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치고 명함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리처드 모리선, CHAIRMAN, 어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 박재훈, 한국투자개발 회장, 일리저버스 첸, CEO 어브 에이저 퍼시픽 홀딩즈, 모두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태주는 그중 한 명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윌리엄 파커, 프레저덴트 어브 인터내셔널 퍼낸스 코퍼레이션. 윌리엄 자네는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헐로 저편에서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윌리엄, 이츠미. 테이 마이너스 전 킴. 테이 마이너스 전? 마이가드. 이즈 댄릴리유. 윌리엄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이츠빈 서디 이즈. 하우 해브 유빈. 잘 지냈네. 자네는? 바쁘지, 늘 그렇듯이. 그런데 자네가 갑자기 웬일인가? 무슨 일 있나?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나 물어볼 게 있네. 한국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 아직 확장 중인가? 그랜드 팰리스? 왜 그걸 물어보지? 관심이 좀 생겨서. 그 그룹은 지금 재정 문제가 있어. 몇몇 지점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네. 매각? 태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느 지점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서울 강남 지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왜? 관심 있나? 있네.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자네 설마 복귀하려는 건가? 윌리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복귀는 아니고 개인적인 투자야. 개인 투자라. 윌리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아직도 그때 인맥 살아있나?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던 참이었네. 걱정 마. 자네를 기억하는 사람들 많아. 자네가 떠난 후에도 자네 이야기 자주 나왔거든. 고맙네, 윌리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테이 마이너스 전? 응? 자네가 움직인다는 건 누군가 큰일 났다는 뜻이지? 윌리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늘 조용히 움직이지만 결과는 폭풍이었으니까. 태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네. 통화를 끊고 태준은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한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재훈 회장님, 저 김태준입니다. 태준, 세상에 자네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이야. 박재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만인가? 어떻게 지냈나? 잘 지냈습니다. 회장님은? 바쁘게 살고 있지. 그런데 무슨 일인가? 자네가 먼저 전화하다니 놀랍군. 호텔 업계 상황 좀 물어보려고요. 호텔? 갑자기?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이요. 지금 매각 움직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그래, 있네. 사실 우리 쪽에서도 인수 검토 중이야. 박재훈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그룹이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재정 문제가 생겼거든. 강남 본점 포함해서 몇 개 지점을 내놓으려 한다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500억에서 700억 사이로 예상하고 있어. 왜? 자네 관심 있나? 있습니다. 자네가? 농담하나? 박재훈이 웃었습니다. 자네 은퇴했다며? 은퇴했지만 투자는 할 수 있죠. 하긴 자네 실력이면 가능하겠군. 필요하면 내가 중간에서 연결해 줄 수 있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긴. 오랜만에 자네와 일할 수 있다니 나도 기대되는데. 연락 기다리고 있겠네. 태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직 연락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그랜드 팰리스 본사 회의실. 본사 감사실장 이정우는 두꺼운 보고서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남 지점 고객 민원 및 관리 실태 보고서. 회의실에는 본사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훈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최근 3개월간 강남 지점에 접수된 민원이 총 37건입니다. 37건? 경영이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지점 평균이 10건 정도인데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정훈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 중 23건이 차별 대우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차별 대우? 네. 고객 외모, 나이, 옷차림을 이유로 예약을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차별한 사례들입니다. 이정훈이 구체적인 사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60대 부부가 예약했으나 만실이라는 이유로 거절. 실제로는 빈 방이 있었음. 장애인 고객이 휠체어로 방문했으나 시설이 불편하다며 입실 거부.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고객에게 신분증 추가 확인을 요구하며 입실 지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무이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인가? CCTV와 녹취록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주범은 누구인가? 강민석 지배인입니다. 이정훈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는 예약 시스템을 고의로 조작해서 특정 고객들의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시스템 로그를 분석한 결과 관리자 권한으로 수동 취소된 예약이 지난 6개월간 78건입니다. 78건이나? 경영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짓인가? 당장 징계해야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정훈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강민석 지배인은 이러한 행위를 호텔 이미지 관리라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교육까지 했다고? 네. 일부 직원들은 이에 반발했지만 지배인의 압력에 못 이겨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표이사 한승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원 문제가 아니야.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맞습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 이미지가 치명타를 입겠군. 한승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는 명성으로 먹고 사는 브랜드야. 이런 게 언론에 나가면 끝이야. 게다가 지금 우리 매각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재무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협상 가격이 폭락할 겁니다. 조용히 처리해야 해. 한승주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강민석은 당장 대기 발령시키고 진상조사 진행해. 그리고 피해 고객들한테 전부 연락해서 사과하고 보상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실장. 네, 대표님. 가장 최근 민원건 그 노부부 사건 말이야. 그분들 연락처 확보했나? 예약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직접 사과하겠네. 자료 정리해서 내 방으로 가져와. 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한승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석 내가 회사를 망칠 뻔했어. 본사 감사실 오후 4시. 이정훈은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강남 지점의 각종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재방문율, 온라인 평점. 모든 지표가 다른 지점에 비해 낮았습니다. 이상하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남 지점은 입지도 좋고 시설도 최신인데 왜 평점이 이렇게 낮지? 옆자리 직원 송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온라인 리뷰 좀 보세요. 리뷰? 이정훈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리뷰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특히 프론트 매니저. 예약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고 하네요. 황당. 손님을 차별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시는 안 갑니다. 시설은 좋은데 서비스가 최악. 호텔 이미지만 믿고 갔다가 실망. 이런 리뷰가 수두룩하네요. 송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강민석 지배인이 보고서를 조작한 것 같아. 이정훈이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월별 보고서를 보면 고객 만족도 우수, 민원 제로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잖아. 허위 보고까지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지점 성과를 부풀리고 문제는 숨긴 거야. 이정훈이 파일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됐으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어. 그런데 실장님, 송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전에도 민원이 많았는데 아마 누군가 제보한 것 같아. 제보요? 응. 며칠 전에 익명으로 이메일이 왔거든. 강남 지점의 차별 문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어. 누가 보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내부 직원일 가능성이 높아.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거든. 이정우는 이메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제목 강남 지점 고객 차별 문제 고발. 내용 저는 강남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배인 강민석은 고객을 외모와 차림새로 판단하여 서비스를 차별합니다. 예약을 고의로 취소하고 특정 고객을 내쫓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호텔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조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네. 송민호가 감탄했습니다. 내부 고발은 쉽지 않은데. 그래. 아마 정말 참다 못해 한 거겠지. 이정훈이 이메일을 출력했습니다. 이것도 대표님께 보고해야겠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감사실입니다. 이 실장 나야. 한승주야. 대표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강남 지점 재무 상태 파악했나? 아직 분석 중입니다. 빨리 좀 해줘. 매각 협상 때문에 급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났어. 누군데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왔거든. 하지만 상당한 자금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지. 우리로서는 빨리 매각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강남 지점 문제가 걸리는 거야. 한승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인수자가 이 문제를 알게 되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어. 그러니 조용히 빠르게 처리해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정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수 희망자라 누굴까? 같은 날 저녁 태준의 서재. 태준은 오후 내내 전화를 했습니다. 옛 동료들, 투자자들, 금융계 인사들. 30년 만에 연락한 사람도 있었고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결같이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해외였습니다. 상대는 글로벌 투자펀드 대표인 제임스 핸더슨이었습니다. 태준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태준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좋은 입지, 브랜드 가치, 하지만 재정 문제로 매각 중이라는 것.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You always had a specific target, T-전. What's special about that branch?
제임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주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자금 확보 완료. 법률 자문 변호사 섭외 완료. 인수 절차 진행 중. 중간 협상 박재훈 회장 통해 진행. 이제 거의 다 됐군.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응, 금방 갈게. 전화 많이 했네요. 다 끝났어요? 거의 다. 태준이 일어서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비워둬요. 왜요? 그날 우리 다시 그 호텔 갈 거예요. 순자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태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주인이에요.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확신에 찬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을 믿을게요.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은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거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태준이 외국인 임원들과 악수하는 사진, 국제회의장에서 발표하는 모습, 신문 기사 스크랩, 김태준 이사 아시아 금융 포럼에서 기조연설, 국제금융계에 떠오르는 별 김태준. 순자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태준은 촉망받는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았고 고위 인사들과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IMF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만두시려고요? 순자가 당시에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나만 잘 살 수는 없어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해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는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인맥과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보, 태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옛날 사진이요. 순자가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도 멋있지만 태준이 웃으며 앉았습니다. 그때가 그립긴 하네요. 후회 안 해요? 다 그만둔 거? 아니요.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딸과 함께한 이 30년이 더 소중해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보, 정말 호텔을 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해요. 태준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자금을 대주기로 했고 박 회장님이 협상을 도와주고 있어요. 법률팀도 준비됐고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번 돈 아니에요. 투자받는 거예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제임스는 투자자예요. 이익이 나면 나눠 갖는 거고 손해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함께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보, 이건 단순히 복수가 아니에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호텔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고객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인수하면 제대로 된 호텔로 만들 수 있어요. 모두를 존중하는 곳으로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울었을 때 정말 화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순자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금요일만 기다려요.
그날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본사 대표이사실 오전 11시 한승주 대표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변호사 2명과 재무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수 희망자 측에서 계약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승주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인수 대상 그랜드 팰리스 호텔 강남 지정. 인수 금액 650억 원. 조건 기존 직원 고용 유지. 브랜드명 변경 가능. 650억이면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네. 한승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자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나? 브로커를 통해서만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자금 증빙은 확실합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해외 투자펀드가 백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자금이라 믿을 만한가? 글로벌 투자펀드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한승주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그럼 계약 진행하지. 하지만 강남 지점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고. 네, 대표님. 그리고 강민석은 대기 발령 중입니다. 조사도 진행 중이고요. 빨리 결론 내. 이 문제가 인수자 귀에 들어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승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인수하려는 걸까? 강남 지점 지배인실 같은 날 오후 강민석은 대기 발령 통보를 받고도 여유로웠습니다. 뭐 잠깐 쉬는 거지.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론트 직원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배인님, 본사에서 조사받으러 오시래요. 알았어. 나중에 갈게. 하지만 급하다고. 급하면 뭐해? 나 바쁘다고 전해. 강민석이 무례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수진이 물러나고 강민석은 동료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대기 발령 당했어. 뭐? 왜? 그냥 고객 민원 때문에. 별거 아닌데 본사가 호들갑 떠는 거야. 고객 민원이 뭔데? 저번에 촌스러운 노인네들 쫓아낸 거 있잖아. 그게 문제됐나 봐. 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내가 호텔 이미지 지키려고 한 건데. 너 미쳤냐?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면. 뭐가 문제야? 우리 같은 고급 호텔은 손님 선별해야 된다고. 야, 그게 차별이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에이, 설마. 저 노인네들이 뭘 하겠어? 항의할 돈도 시간도 없을 텐데. 강민석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칠 쉬다가 복귀하면 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틀 후 강남 지점 로비. 본사 감사팀 3명이 조용히 강남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으로 위장한 그들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일단 관찰부터 하자. 이정훈 실장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로비 곳곳에 앉아 직원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중년 부부가 프론트에 다가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약 번호 주세요. 딱딱한 말투, 무표정한 얼굴. 반면 바로 다음에 온 젊은 커플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밝은 미소, 친절한 태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이정훈이 메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방 있어요? 만실입니다. 직원이 바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는 빈 방이 있었습니다. 이정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장애인 고객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예약했는데요. 아, 휠체어시군요. 저희 호텔은 시설이.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노골적인 거부 의사였습니다. 이정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프론트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기 손님이시면 줄 서주세요. 나 본사 감사실 이정훈입니다. 이정훈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하신 말과 행동 전부 기록됐습니다. 사무실로 갑시다. 저는 그냥. 지배인은 어디 있습니까? 네, 대기 발령 중이십니다. 그럼 부지배인 호출하세요. 지금 당장.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왔대. 큰일 났네. 지배인님 때문인가? 이정우는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5장 직원들의 불만 터짐. 강남지점 직원 휴게실 같은 날 저녁. 감사팀이 개별 면담을 시작하자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면담, 프론트 직원 김수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지배인님이 저희한테 교육했어요. 호텔 이미지에 맞지 않는 손님은 거절하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손님들이었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장애인 분들,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분들, 옷차림이 소박한 분들도요. 김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지배인님이 호텔을 위한 일이라고 하셨고, 안 하면 평가에 반영된다고 하셔서.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거의 매주요. 특히 주말에 많았어요. 두 번째 면담, 벨보이 박준혁. 지배인님은 손님들을 등급으로 나눴어요. 그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급 손님은 잘 모셔야 하고 시급 손님은 대충 해도 된다고 했어요. 시급 손님이란? 겉모습이 평범한 분들이요. 지배인님 말로는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박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손님을 그런 식으로 나누다니. 세 번째 면담, 하우스키핑팀 이미영. 저도 피해를 봤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VIP 손님 방을 늦게 청소했는데 지배인님이 전 직원 앞에서 저를 모욕했어요.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청소 아줌마나 해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규직 직원인데. 이미영이 흐느꼈습니다. 면담이 이어질수록 강민석의 문제점이 더 드러났습니다. 고객 차별, 직원 모욕, 허위 보고, 시스템 조작. 이정우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조직 전체가 썩었어. 그는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목 강남지점 전면 개편 필요. 내용 지배인 강민석의 즉각 해임 및 직원 재교육, 시스템 전면 재정비, 피해 고객 보상 절차 마련 요청.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본사 대표이사실 다음 날 오전 한승주 대표 앞에 두꺼운 파일이 놓였습니다. 강남지점 고객 컴플레인 종합보고서. 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 어씨 65세, 여성. 예약했는데 시스템 오류라며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옷차림이 호텔 수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고객 B씨 42세, 남성, 장애인.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입시를 거부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냐고 항의했더니 다른 호텔 가시라고 했습니다. 고객 C씨 38세, 외국인.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당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저만 그랬습니다. 고객 D씨 70세 남성. 아내와 결혼기념일에 예약했는데 로비에서 쫓겨났습니다. 직원이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승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 네, 대표님. CCTV와 녹취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고객 D씨, 김태준 씨 케이스가 가장 심각합니다. 왜? 그분이 바로 며칠 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눈보라치는 밤에 쫓겨났죠. 한승주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당장 그분께 사과해야 해. 연락처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이정훈이 메모를 건넸습니다. 한승주는 전화를 들었지만 멈칫했습니다. 잠깐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봤는데. 김태준이요? 응, 분명히 어디선가. 한승주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호텔 인수권 관련해서 브로커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 인수자 측에서 최종 계약 전에 호텔 실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실사? 언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한승주가 긴장했습니다. 금요일? 그때까지 강남 지점 문제 정리할 수 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훈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김태준 씨한테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사과는 제대로 해야지. 하지만 한승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과하려는 그 사람이 바로 호텔을 인수하려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태준의 서재, 같은 날 저녁. 태준은 노트북 앞에 앉아 화상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4명이 접속했습니다. 제임스 핸더슨 투자펀드 대표, 박재훈 한국투자자, 변호사 최민수, 회계사 김영호. 모두 접속하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인수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계약서 검토는 완료했습니다. 법적 문제 없습니다. 최민수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김 회계사님, 재무실사는 그랜드 팰리스 강남 지점의 재무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만 최근 고객 감소세가 보입니다. 이유는 고객 서비스 문제로 보입니다. 온라인 평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이네요. 제임스, 자금은 레디 투고 650억 원, 언제든지 송금 가능합니다. 제임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님 협상은? 본사 측이 적극적입니다. 금요일에 최종 계약 전 실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하세요. 왜 하필 이 호텔입니까? 투자 가치로만 보면 더 좋은 곳도 많은데. 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이 호텔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인수하시려는 겁니까? 복수가 아닙니다.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호텔을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곳으로요.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답네요, 태준.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날이 재미있을 것 같네요. 회의가 끝나고 태준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순자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의 끝났어요? 응. 금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떨려요, 여보. 순자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당한 모욕,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목요일 저녁 거실. 순자는 옷장을 열어 옷들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뭐 입고 가야 할까요? 평소처럼 입으세요. 태준이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이요? 하지만 내일은 특별한 날인데. 그래서 평소처럼 입는 겁니다. 태준이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변할 필요 없어요. 변해야 하는 건 저 사람들이에요. 순자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갔을 때처럼? 맞아요. 그래야 그들이 깨닫겠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자신들의 잘못을. 태준이 일어서서 아내 곁으로 갔습니다. 내일은 조용히 가요. 호들갑 떨지 말고 평소처럼. 알겠어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그 지배인 강민석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해고되나요? 당연하죠. 내가 인수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인사 개편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손님을 차별한 사람, 직원을 모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호텔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호텔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평생 가게만 하다가 갑자기 호텔 주인이 되다니.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태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한승주입니다. 태준이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승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강남 지점에서 선생님과 사모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본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지배인 강민석이 고의로 예약을 취소하고 선생님을 모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습니다. 보상이요? 네. 저희가 선생님께 끼친 피해를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강남 지점에서 뵙겠습니다. 네. 강남 지점에서요? 한승주가 당황했습니다. 거기는 아직 정리 중이라. 괜찮습니다. 오후 2시 그곳에서 뵙죠. 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호텔 대표가 전화했어요? 응. 사과하러 왔대요. 그럼 알았겠네요? 우리가 누군지? 아니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오늘 오후에야 알게 되겠죠. 오늘 오후가 더 기대되네요.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전 11시 서재. 태준은 박재훈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김태준입니다. 오, 태준 씨. 오늘 오후가 드디어 그날이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계약 체결 전에 호텔 직원들을 모두 모아주실 수 있습니까? 직원들을요? 왜요? 그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박재훈이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답네요. 알겠습니다. 본사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은 순자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순자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왜요?
오늘 오후에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먼저 들어줄래요? 무슨 말인데요? 태준이 아내를 안치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 호텔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호텔을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 겁니다. 모든 손님을 똑같이 존중하는 곳으로. 어떻게요? 첫째, 차별했던 지배인과 직원들은 해고합니다. 둘째, 모든 직원에게 재교육을 시킵니다. 셋째,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 호텔을 누구나 환영받는 곳으로 만듭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순자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태준도 아내를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보. 응. 함께 시작해요. 두 사람은 오후를 기다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그랜드 팰리스 본사. 한승주 대표는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인수자 측과 최종 미팅이 있습니다. 드디어 인수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건가요?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훈 회장님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직접 오신다고 하더군요. 어떤 분일까요? 글쎄요. 하지만 상당한 자금력을 가진 분인 건 확실합니다. 한승주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태준 씨도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준 씨요? 피해자분? 네. 직접 사과드리고 보상 논의하려고요. 경영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소송 준비하시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과해야죠. 회의가 끝나고 한승주는 강남 지점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김태준,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강민석의 집. 강민석은 대기 발령 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에휴, 이것도 나쁘지 않네. 월급 받으면서 쉬는 거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사 인사팀이었습니다. 강민석 지배인님, 오후 2시까지 강남 지점으로 출근해 주세요. 네. 왜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필참입니다. 무슨 회의인데요? 가시면 알게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석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대기 발령시켜놓고 왜 부르는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복직시켜주는 건가? 그럴 리. 오후 2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강남 지점 로비. 강민석 지배인이 투덜거리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복직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평소보다 웅성거렸는데 모든 직원들이 정렬하여 서 있었고 그랜드 팰리스 본사 대표이사 한승주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한승주 대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승주의 시선은 로비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김태준과 박순자 노부부가 천천히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낡은 점퍼, 20년 된 핸드백, 시골에서 신던 운동화. 강민석은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저 촌스러운 노인네들이 또 왔어? 보안팀, 저 사람들 당장 쫓아내. 강민석이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시선은 강민석과 노부부 그리고 한승주 대표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승주 대표는 노부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준 선생님,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랜드 팰리스 대표이사 한승주입니다. 그날 저희 직원이 저지른 무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승주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하자 강민석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대표님. 저 사람들 그냥 민원인입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호텔 이미지가 망가진다고요. 강민석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강민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승주 대표를 응시했습니다. 사과 잘 받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들이 제 아내에게 준 굴욕, 그리고 이 호텔에서 당신들의 직원이 저지른 수많은 차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한승주 대표는 태준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위압감은 단순한 민원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든 한승주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 로비 문이 다시 열리며 박재훈 회장과 제임스 핸더슨이 들어섰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한국 금융계를 주름잡는 거물이었고 제임스 핸더슨은 세계적인 투자 펀드의 대표였습니다. 강민석은 박 회장과 제임스 대표를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이 김태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태준, 오랜만일세. 자네가 직접 오다니 놀랍군. 계약서 준비는 다 됐네. 태준은 박재훈 회장과 악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승주 대표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회장님, 이분이 대체? 박재훈 회장이 한승주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아, 한 대표? 인사하게. 이분은 자네 호텔을 인수하실 김태준 회장님이시네. 강민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호텔 인수, 김태준 회장님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그가 지난밤 눈보라 속에 내쫓았던 촌스러운 노인이 자신의 호텔을 사들인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저런 노인네가 무슨 수로. 강민석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제임스 핸더슨이 비릿하게 웃으며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 오랜 파트너 테이마이너스 전 킴이시다. 30년 전 국제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투자자이시지. 이 호텔은 우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프가 김 회장님의 개인 펀드를 통해 인수되었다. 내가 무례하게 군 대가는 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강민석은 충격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30년 전 태준의 모습이 담긴 신문기사 스크랩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점퍼 소매를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확신과 긍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강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석은 태준의 고요한 눈빛을 마주하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석 지배인.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낸 건 단순히 개인의 오만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객을 등급으로 나누는 조직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해고할 겁니다. 강민석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승주 대표, 태주는 한승주 대표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들은 호텔 운영의 본질을 잊었습니다. 고객 존중, 그리고 직원 존중이 호텔의 가치입니다. 나는 오늘 이 호텔의 주인이 되어 이 가치를 회복할 겁니다. 태주는 박재훈 회장에게서 계약서를 받아들고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그랜드 팰리스 호텔 강남 지점은 김태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태준은 로비에 정렬해 서 있는 모든 직원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의 이름은 팔레스 쉼팰러스 쉼으로 바뀝니다. 모든 손님은 왕궁에 오신 것처럼 존중받아야 합니다. 직원은 호텔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들의 실수가 있다면 고칠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은 단 한 번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민석은 사색이 되어 태준에게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호텔을 위해 노력했는데. 태준은 강민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고객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부당함을 강요했습니다. 이정훈 감사실장, 이정훈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회장님. 강민석은 즉시 해고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부당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압력받아 차별에 동참해야 했던 직원들에게는 특별 휴가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세요. 강민석은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호텔을 위해 얼마나. 그의 비명은 닫힌 회전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가 곧 직원들의 안도와 작은 웅성거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압박하던 지배인의 몰락에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태주는 로비 중앙에 서서 조용히 아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순자가 태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이 호텔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의 이름 팔레스 쉼팰러스 쉼은 당신의 성을 따서 지었습니다. 쉼은 쉼터와 배려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호텔의 가장 첫 번째 고객이자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모든 직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4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인수 과정의 시발점은 자신이 받았던 굴욕을 되갚아주려는 남편의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가 울먹였습니다. 태주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보. 당신을 웃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며칠 후 호텔은 팔레스 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태주는 호텔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외모나 옷차림, 나이, 장애 등에 따른 고객 차별은 영구해고 사유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고객 인권과 존중에 대한 의무 교육이 실시됩니다.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근무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차별을 강요당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김태준과 박순자 부부처럼 부당하게 피해를 본 모든 고객을 찾아내 공개적인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노부부 사건 이후에 첫 고객이 된 그들은 팔레스 쉼의 영원한 VIP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호텔은 점차 고객들의 찬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은 여전하지만
서비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아요.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주는 경영 일선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회장으로서 호텔의 가치와 철학만을 관리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은 이정훈 감사실장 등 능력 있는 젊은 경영진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다시 아내와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팔레스 쉼 호텔 로비. 1년 후 김태준과 박순자 부부는 다시 팔레스 쉼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결혼 46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낡은 점퍼와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 김수진이 활짝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호텔의 친절 서비스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수진은 진심으로 두 분을 환영하며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과거 강민석 지배인이 보여줬던 거칠애나 아첨이 아닌 진정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로비를 걸었습니다. 로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부자들, 평범한 여행객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 고객, 그리고 캐리어를 든 외국인 노동자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좋아요. 이 호텔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호텔이 됐어요. 태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1년 전 눈보라 속에서 보였던 단단한 결심이 아닌 잔잔하고 깊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진정한 호사는 비싼 방에서 잠자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존중받는 것이에요. 그는 아내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당신의 미소를 보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두 노부부의 소박한 행복이야말로 이 호텔의 가장 빛나는 샹들리에였습니다.